자, 2024년 돌격 군무원 면접, 군무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군무원 면접에서 신원조회 서류 제출을 할 때 이 방첩사령부의 자기소개도 함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군무원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신원조회용 자기소개서가 있고, 이거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 볼 때, 여러분 실제 면접 볼 때 자기소개를 하라는 질문이 처음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면접 볼 때 자기소개를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 볼 때 외워야 될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만 기억하신 다음에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가지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 멘트 거의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는 외워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 군무원 자기소개는 면접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군무원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원조회용 자기소개는 방첩사령부에 전송을 하는 건데 전송용이고 그냥 제출의 의미만 있는 거지 자기소개 면접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제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출의 의미. 여러분들이 기본증명서 제출하거나 또는 병적기록표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제출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신원조회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출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원조회용 자기소개 작성 요령입니다. 첫 번째, 군무원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양식이 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이고 공감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150명 중에 늘 2, 3등을 놓치지 않았고 한 번은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2, 3등을 했든 1등을 했든 성적이 우수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이고 그냥 공감적 있게, 아, 성실했던 사람이구나, 학창시절을 잘 보냈구나, 이 정도 느낌이 나면 되고요. 읽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딱 남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거 넣지 마세요. 학창시절에 교통사고가 나서 상당히 힘들었다. 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가 어제 저는 결혼 좀 늦게 해서 유치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제 아들하고 이제 좀 아들하고 둘이 놀러 갔다 오고, 엄마는 용산역에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왔는데, 용산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 사고가 있었나 봐요, 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엄청 막 놀란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꼬마 여자애가 그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꼈대요. 그 얘기 들었는데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넣으면 굳이 긁어부스러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성을 해주세요. 너무 내 자기소개서는 별로 포인트가 없는데요, 이 내용 별로 이렇게 중심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무난하고 일반적이고 긍정적이고 누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가장 저는 좋은 자기소개로 봅니다. 오해할 만한 내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면접관이 이 내용을 보지는 않겠지만 신원조회할 때 방첩사령부에서 이 친구 중동을 갔다 왔네. 중동을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왜 자꾸 중동을,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는데 자꾸 가지? 이런 오해. 이스라엘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 여행 갔다 온,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다. 파키스탄 여행을 갔다 왔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하마스 이런 내용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돼요? 오해할 만한 내용을 쓸 필요 없다.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저도 여행 유튜브를 좋아해서 이 어떤 유튜버는 위험한 지역을 자꾸 다니면서 거기에 국민들하고 자꾸 언쟁을 붙고 싸우면서 그걸 해결하는 거를 영상으로 담고 이 지역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는 이런 유튜버가 있어요. 볼 때마다 자꾸 봐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이 나라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선 긍정적인 얘기는 잘 전파가 안 되는데 부정적인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건 금방 전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쓰지 말고 1분 자기소개서는 신혼여행 자기소개를 요약을 해서 10줄에서 13줄 정도를 요약해서 쓰면 된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 이 자기소개서는 수차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 여러분 쓰고 갖고 오고 바꾸고 막 계속 내용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급한 거는 신혼여행이잖아요. 자, 4가지 양식입니다. 첫 번째 양식은 이거죠. 가정 및 성장환경입니다. 가정 및 성장환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가정 및 성장환경을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 얘기는 뭘 넣어야 될까요? 구성원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형제는 어떻게 된다. 무난하잖아요. 그거 쓰면 돼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다, 철도 공무원이시든 일반 회사원이시든 프로그래머이시든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형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거나 이 내용을 꼭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줄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집의 가정환경이 어땠는지. 무난한 게 좋습니다. 무난한 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는 꼭 가족이 전부 모여서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넣어두면 아주 좋죠. 뭔가 성실한 가족.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1년에 2번은 꼭 가족여행을 어디로 간다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 비해 장점 위주로 서술해야 되는데 다른 가정을 비난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가정하고 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영 회장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꼭 모든 가족이 아침 식사하는 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다고 하죠. 여러분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꼭 좀 써주면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자까지예요? 320자예요. 320자. 내로 써야 돼요. 띄어쓰기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단어는 한 250자, 260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320자로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한글 파일을 띄워놓으면요. 한글 파일에서 자리수가 다 나와요. 띄어쓰기 포함을 해서. 문서 정보에 들어가면 돼요. 한글에다가 쭉 타이핑을 쳐요. 그리고 파일에 문서 정보 가면은 몇 글자 썼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글로 꼭 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인터넷 창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번째 넘어가고 성장환경. 여러분들이 어떻게 컸는지. 학교 생활을 쓰면 돼요. 학교 생활,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근데 저는 많이 물어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써야 됩니까? 중학교 때부터 써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써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초등학교 때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을 많이 했다면 초등학교 때 쓰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리더십 많이 했다면 고등학교 때 쓰셔도 돼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 중에 뭐가 기억이 남는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리더십.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쓰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리더십 발휘한 경험. 없는 분들은 유사한 거라도 써주면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쓰셨어요, 여기서? 멘토링.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부진한 친구들 멘토링 했다 이런 거예요? 네, 끝나고 좀 적응 못하는 친구들. 멘토링을 했다.
좋아요. 근데 멘토링을 했다 하면서 무엇을 느꼈다? 뭘 느꼈어요? 리더십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긍정적인 거. 리더십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꼭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 안 했는데요, 봉사활동. 헌혈이라도 내일 당장 가서 하세요. 그리고 헌혈을 했다가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헌혈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주기적, 즉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꼭 쓰세요. 나중에 1분 스피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봉사활동을 대부분은 했다 하고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저 지금 지속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속하고 안 하고는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헌혈을 매년 한 번씩 하는 것도 지속적인 거고요. 10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지속적인 거예요. 헌혈 한 번씩 해보셨죠? 선생님 혹시 헌혈 언제 해보셨어요? 선생님 4년 전. 그럼 내일 하세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헌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4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포커스인 거예요. 봉사활동을 단순히 했다라는 것보다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건 최악인 거고요. 봉사활동에 대한 거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동아리 활동했으면 넣고요. 동아리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런 건 빼도 돼요. 학생이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빼셔도 되는데 학교 생활에서 리더십, 이 봉사활동 요 두 가지만큼은 꼭 넣어주시고 1분 스피치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좀 넣어주세요. 왜 1분 스피치 할 때 봉사활동하고 리더십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채점 항목에 봉사활동 성실성이 있고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볼 때 뭘 볼까요, 여러분들? 리더십을 봅니다. 군 간부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군 간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군의 간부예요. 군무원도 군 간부입니다. 뭘 보겠습니까? 병사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직렬인데요. 기술직렬이라도 그 기술병가를 받고 온 병사들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 병사들을 지휘통솔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기술병가는 내 기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그 직렬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리드해야 됩니다. 그 리더십 꼭 넣어야 돼요. 그거를 이 자기소개에도 넣지만 1분 스피치에도 꼭 넣어서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없는 거 일부러 동아리 만들지 마시고 있으면 넣으시면 좋고요. 이것도 300자 내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건데요. 자아 표현. 자아 표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격 넣어야 되고 국가관 넣어야 되고 안보관 넣어야 되고 좌우관 넣어야 되고 가치관 넣어야 되고 자 이거 전부 넣어야 되는데 300잔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습니다.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그래서 정해드리면 성격은 꼭 좀 넣어주세요. 성격. 두 번째 국가관 안보관 부분을 넣어주시는데 국가관 안보관을 그냥 하나로 넣어주세요. 통칭해서 하나로 넣어주세요. 국가관 안보관은 하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좌우명 가치관 중에 하나만 좌우명을 하든 가치관을 하든 하나만 넣어주세요. 하나만. 다 넣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여기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면접 질문하고 연관된 건데 면접 질문할 때 이거 물어봐요. 자, 본인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얘기해 보세요. 면접 질문이거든요. 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알려야 돼요. 두 번째, 국가관이 어떻습니까? 안보관이 어떻습니까? 면접자가 따로 물어볼까요? 하나만 물어볼까요? 하나만 물어봐요. 국가관 따로 물어보고 안보관 따로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나에게 국가관을 물어보든 안보관을 물어보든 나는 답을 하나만 준비해 가야 돼요. 하나만. 왜 그러냐면 안보관, 국가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배울 거예요. 구분을 해드릴 건데 안보관이 뭐고 국가관이 뭔지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보관 안에 국가관이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보관 안에 국가관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관을 물어보든 안보관을 물어보든 답은 하나로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만 쓰시고 뭘 써야 되는지 내용이 막막하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합격한 선배들의 자기소개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쓴다고 해서 신원조회할 때, 면접에 서 발표할 때 그분들이 알까요? 왜 2년 전에 그분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했습니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창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작을 하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모방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훨씬 시간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작한다고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도 바뀌거든요. 어차피. 많이 보고 하시고, 그리고 자, 좌우간 가치관 볼게요. 따로 하지 마세요. 면접관이 나에게 자, 지원자의 좌우명 있습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답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로 가세요. 하나로 가세요. 좌우관과 가치관을 굳이 따로 보지 마세요. 늘 나오는 거. 군무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무원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만 준비하고 어떤 질문이 나와든 그 답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면접관이 나에게 가치관도 물어보고 좌우관도 물어보고 덕목도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면접관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께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솔선수범이 나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군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만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야 답을 하기가 편하지. 많은 분들이 따로따로 준비해 가시는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들어요. 작성하는 데도 시간 오래 걸리지만 암기하는 데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암기하는 데 시간을 줄이려면 작성하는 것들을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모으세요. 비슷한 질문을 또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치관이 솔선수범이시라고요? 그러면 덕목은 뭐예요? 좌우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원동기, 비전, 포부. 자, 지원동기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자, 지원동기 무조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선생님이 지원동기 쓰셨으니까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은? 항공을 좋아하는 거랑 군 생활할 때 군무원이랑 일 많이 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네, 전공은 뭐죠? 항공정비. 자, 항공정비를 전공해서 군에 갔는데 군무원이 임무 수행하는 걸 보고 내 적성하고 맞아가지고 군무원의 비전을 갖게 됐다. 그런 사람은 면접관이 안 뽑을까요? 뽑죠. 왜? 군에 대한 근무를 미리 경험해 봤어요. 면접관이 이 사람을 뽑았는데 군에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게 솔직하게 본인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어서 군무원이 됐다? 그런 뻔한 거, 이거는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왜 군무원을 준비하는지, 왜 공무원이 아닌 왜 군무원인지 그 솔직한 거를 포장을 하면 돼요.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아시겠죠? 아주 솔직하게. 왜 이게 됐는지. 이걸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전과 포부 반드시 쓰셔야 되겠죠. 비전 따로 포부 따로가 아니라 비전 포부 묶어가지고 하나로만 쓰시면 됩니다. 면접관이 나에게 자 10년 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어떠한 군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군무원 임관을 하면 어떻게 임무 수행하시겠습니까? 답은 다 하나로 가면 된다고요. 하나로. 10년 후에 내가 7급으로 승진해 있을 거고 석사과정으로 내 전문직에서 살릴 거고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거다라는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자 이내에. 자, 지금 이 네 가지를 쓰셔가지고 잘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쓰셔가지고 목요일까지 제출을 하시고 이 네 개를 쓴 거를 10줄에서 13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왜? 면접 볼 때 그거에서 질문을 할 거니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지원 동기 얘기했어요. 그럼 뭘 물어볼까요? 면접관이 듣고. 그러세요?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어떠한 업무를 했죠? 군무원이 어떤 부분을 보고 본인이 군무원에 대한 꿈을 꿨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면 답변하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 일반 기업체 면접보다 충분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아마 끝나면 허무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 주간 고생했나? 라고 허무할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역시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접 설명에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군무원 면접 설명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 30부 질의응답할 거고 개별 면접도 진행을 합니다. 노량진, 광주, 대전에서 진행을 하고 설명회 신청 방법은 민주군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설명회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